집에서 쓰다 보면 버려야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물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집안의 가구라든지 집기구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행이고요. 집안에 안 쓰는 물건을 판매하는 중고시장도 많이 활성화되어져 있죠. 집에 오래 두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박수. 오래된 칫솔은요, 세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잇몸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하게요. 오래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은 빨리 버리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래된 거실의 매트나 요가 매트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멜트는요, 주로 PVC 재질로 되어져 있는데요. PVC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가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안전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가소제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요, PVC로부터 분리되어서 유출이 되면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매트가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신경독성이라든지 아이들의 성조숙증이라든지 성장발육 지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실 때에는요, 겉감의 PVC 활용 유무를 좀 체크해 보시고요.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수제를 사용하지 않는 PVC 재질의 제품을 선택하는 잘 알려져 있죠. 눈과 피부를 자극하기도 하고요. 면역계를 교란시켜서 알러지라든지 아토피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중추신경 교란이라든지 성장 발육 지연시킨다든지 심하면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환경 호르몬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래되지 않아도 빨리 가급적 효율 버리시는 것이 좋은 것들도 있는데요. 이건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라이 클리닝을 맡긴 옷의 비닐입니다. 세탁소에서 오는 옷은 비닐에 씌워져 있는데요. 드라이 클링을 하게 되면은요, 세탁 용지인 유기용매인 퍼크로로 에틸렌이 옷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군 발암물질로서 호흡을 통해서 우리 폐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독성이 강한 편입니다. 이 성분은 휘발성이 있어서 쉽게 날아가기 때문에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눈이라든지 코뿐만 아니라 피부를 자극하기도 하고요. 간이나 신장폐에서 독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드라이 클리닝을 한 유류는요, 비닐을 바로 제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한 2에서 3일 정도 걸어 두어서 유기용매 성분을 모두 날려버리고 난 후에 옷장에 보관하는 것을 권하고 있을 정도로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종이 호일이 오래되게 되면은요, 종이 위에 코팅으로 되어져 있던 실리콘 성분이 조금씩 분리되기 때문에요. 종이 호일은 고온에서 조리를 많이 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쿠킹 오일의 경우에는 오래되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후킹 오일 즉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도 고온으로 조리할 때 사용하시게 되면 일부 알루미늄 성분이 녹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미에서 오래된 종이컵도 플라스틱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오래된 프라이팬은 지금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치즈 볼 때 가져오신 프라이팬을 아직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이들 어릴 적에 쓰시던 후라이팬을 지금도 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스테인레스 프라이팬이 아니시라면 코팅된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라이팬 코팅 소재인 과부라 화합물인 테프론은요, 안전성이 높아서 사용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스크래치가 나거나 껍질이 벗겨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과부라고 화합물이 유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벗겨진 코팅은 발암물질은 물론이고요. 중금속 유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말고 암이나 치매를 일으키는 주의사항들이 있을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프탈린이 대표적입니다. 석유 생성 과정에서 추출되는 물질로서 살충제라든지 방부제, 탈취제 등 다양하게 쓰여왔는데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과정 없이 바로 기체로 승화하는 물질이기 때문에요. 그 크기가 줄어드는 만큼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숨 쉴 때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다거나 옷장에 걸어둔 나프탈렌의 경우에는요, 옷을 입게 되면 피부를 통해서도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몸속으로 흡수된 루프탈렌 성분은요,
독으로 작용을 해서 민감한 분들의 경우에는요, 눈이 따갑다거나 호흡기 곤란 대체기 등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단기간 노출된 경우에는요, 용혈성, 빈혈이라든지 공연 등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2002년부터 국제암연구소에서는요, 라프탈렌을 인체 바람가는 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나프탈렌을 특정 수질 이의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발생하는 연기입니다. 주로 기름 요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 흉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기름을 이용해서 고온으로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에어로졸 형태의 아주 미세한 기름 입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각종 재료가 타면서 발생되어지는 포름알데히드라든지 벤조피렌 같은 방향족 탄화수소 등은요, 1급 발암물질이 엉겨붙어서 공중에 떠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요, 쉽게 분해가 되지 않고 지방세포에 축적이 되면서 DNA 변형을 시키기도 하고요. 잘 염소산 나트륨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방광이라든지 췌장 등의 암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동시에 락센서 발생되어지는 염소가스를 고농도로 흡입할 경우에는 기침이라든지 흉통 천식 등의 폐질환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은 물론 폐암 발병률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유효의 생활용도 있을까요? 유효의 물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향초입니다. 가격도 천차만별로 꽤 비싼 것들도 많은데요. 향을 내는 제품에는요, 대부분 리모넨과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리모는 그 자체는 해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공기 중에 분출되어서요, 오존에 노출되게 되면은요,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발암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요, 우리 체내의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간독성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폐암이라든지 인후암, 유방암, 각종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고요. 혹시 향초를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환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